안녕하세요. 인간과 사회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주차 주제는 addiction, 중독.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 현상들, 사회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우리가 또 다루는 사회 현상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독이죠. 중독 현상. 과거 시대에는 이 중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단순했죠. 특히 근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다원화되면서 사회계층도 발달하게 됐고 사회적인 직업, 현상들이 다양하게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이 복잡해졌지만 과거에는 단순했어요. 물론 자급자족 경제, 채집경제, 봉건주의 경제체제, 사회체제 그때는 더 단순했지만 점점 이제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의 이 사회구조가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부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게 과거와 달라졌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 전에 한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경험하는 그 양을 우리는 하루 또는 몇 시간 만에 경험할 수 있죠. 서울서 부산까지 200년 전에는 걸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또 미국 해외로 나가게 되면 배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거의 지구의 자전 속도만큼 빠르게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 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의 관계성도 다양해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이 매스미디어, 매스컴, 이 전달 매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더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험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도 생기지만 금단 현상도 생기고 그 경험을 반복하는 쾌감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되죠. 중독이에요. 과거에는 중독 그러면 알코올,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그렇게만 중독을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독 현상이 너무나 다양해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한두 가지 중독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게 이거 조금만 3분 후에 이걸 꺼야 되겠다. 컴퓨터를 어느 사이에 30분이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TV에 쇼핑 채널을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전화기도 손이 가게 되고 또 여기 틀면 저 먹방 문화를 보면 자꾸 거기가 어딘지 궁금해지면서 자꾸 그 집 주소를 적어 놓게 돼요. 적어도 지금 적어 놓은 게 수백 개가 돼요. 가지도 않으면서 저기는 꼭 저기 가지 않으면 내 삶이 저 사람들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도 저기 가서 먹지 않으면 뭔가 저 사람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
아니, 한 끼 더 먹어서 뭐 더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이 생겨서 반드시 차를 타고 저기 가서 먹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자꾸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다양한 중독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물론 알코올 중독, 뭐 알코올 중독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15%, 인구의 15%가 알코올 중독 가까이.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도 특별한 직업군이라든지 특별한 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도박 중독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연령대에 집중돼 있어요. 뭐 성형 중독,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속에서 모든 연령대, 여기 말하자면 5세부터 49세, 물론 50세 넘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표준 편차를 재보면 5세부터 49세인데, 5세부터 49세까지 거의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중독 현상이 무엇이냐? 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독이에요. 인터넷. 이 정보 매체의 눈부신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현실 속에서 온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두 번째는 가상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현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통신망이 인터넷이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라고 그러죠. 사이버. 현실이 아닌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공간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데, 나 자신은 투명인간이 되죠. 투명인간. 익명성. 현실 속에서는 제 이름 홍순원이 있고, 저의 주민번호가 있고, 저의 육체가 있고, 저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인터넷 안으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라져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현실의 이름과 달라지는 거죠. 아이디예요.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투명인간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무한하게 가상현실을 헤매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것이 주는 그 어떤 충족감과 쾌감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가상현실 속에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터넷을 현실보다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독성이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인터넷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욕망을 현실 속에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 해소가 안 되고 그것이 법적인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과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양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때문에 내가 현실 속에서는 실현시킬 수 없었던 어떤 나의 욕망, 소망을 가상현실 속에서는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꾸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가장 중독에 빠지기 쉬운 통로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기 직전까지 인터넷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또 인터넷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밤을 새울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TV 광고 중에 어떤 대학생이 집에 오니까 엄마가 인사하잖아요. 얘야, 잘 다녀왔니? 그러니까 애가 대답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엄마하고 대화가 없는데 엄마가 그래서 그 학생이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을 키니까 엄마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대화를 할 수 없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뭐 했니? 잘 다녀왔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이런 거 언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대화하려고 배웠지. 그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들이 집안에서 대화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인터넷을 통해서만 채팅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중독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중독을 설명할 수 있고 의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 중독을 해석해보고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이 무서운 중독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는 다양한 중독 인구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 중독자들은 인구의 한 평균적으로는 8%인데 청소년층, 10세 이상의 청소년층은 10%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전체적인 5살부터 45살까지 전체 인구 분포를 볼 때는 한 8% 정도가 인터넷 중독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인터넷 중독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독일 수도 있고, 또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여기 보면 그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매일 반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중독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리고 자기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핑하는 그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을 때도 또 우리가 그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도 좋은 내용인데, 인터넷 중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부작용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단 현상이죠. 금단. 인터넷 중독이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시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실 수도 있죠. 자,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여러분 한번 어디 뭐 특별하게 여행을 간다든지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일주일 이상 인터넷을 하지 못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독일에 가서 며칠 있는 동안 전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느꼈던 이런 증상이 바로 금단 증상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인터넷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허전하고 안절부절한 그런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 그게 사라져요. 허전하고 안절부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자꾸 그 인터넷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자체도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아가고 우리를 현실에서부터 단절시키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 고립이에요. 사회적 고립. 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PC방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지만 그 안은 가상현실일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데이터베이스 깡통이에요. 그리고 그게 네트워크가 연결된 것 뿐이지 그 안에 열어보면 컴퓨터 부속만 들어가 있지 그 안에 어떤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열려가는 거죠. 근데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비대상적인 관계. 대상이 없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는데요. 그 대상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현실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서 경험을 해요. 그 안에서 가상적인 영역을 내가 현실처럼 느낄 뿐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은 내가 현실처럼 느끼는 것이지 그 안에 현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가상이에요. 다 가상현실. 그런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현실이에요.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있어요. 감정을 느껴요. 그럼 이 감정과 육체를 현실 속에서 다른 인간과 육체적인 교감, 감정의 교류,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시키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감성을 순화시켜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편안하죠? 물론 제가 현실 속에서 강의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저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인터넷 속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비대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현실 속에서 교수를 눈과 눈을 맞대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현실의 경험의 감격과 감동과 어떤 가치와 만족감을 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점점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체감 강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 여러분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이거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마다 이 등록금 환불 문제가 이슈로 작용하는 것은 아무리 온라인 강의가 내용이 좋고 집중력이 있다고 해도 현실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온라인 속에서 귀한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아도 그건 가상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인간이 감성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지금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 사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기보다는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지금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현실 속에서요, 부동산 투자도 해요. 아니, 집이 없는데 가상현실 속에서 집을 사요. 돈을 사요. 비트코인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가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사회적 인간은 가상현실 속에 박혀 있어요.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충격들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외로움이 있고, 이거 뭐 허전함과 자기가 사회적인 경험, 살아있는 현실적인 경험은 자꾸 줄어드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요즘에 급증하는 이유가 강박관념, 공황장애,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체계를 느껴보지 못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점점 고립되는 건 거예요. 사회적 고립이에요. 현실 관계가 다 단절돼요. 엄마, 아들도 단절돼요. 가족이 단절돼요. 점점 이기적이고 외로운 비인격적인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버 현실이 그 안에 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없는 게 뭐냐? 나는 사이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사이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살아있는 현실은 현실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현실인 인간이 가상현실과의 만남 속에 갇혀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경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과잉행동장애. 이게 뭐냐면, 좀 이제 미성년자, 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클릭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습관화돼 버려요. 근데 현실 속으로 나가면요, 나의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끈기 있게 추구하는 인내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잉 행동 장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보면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현실 속에서 요구하다가 현실 속에서 불만을 갖게 되면 행동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인터넷 중독의 결과, 부작용은 뭐냐?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욕망과 현실이 있는데 그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이게 내 꿈이 너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현실 속에서 내가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공간 속에서는 내가 항상 성취를 경험했는데 현실 속에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 또 부작용 외에 두 가지 추가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